2-1 개념 완성 페이지 56 13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활용은요, 많이 어렵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심화까지는 지금 다루지 않겠지만 개념은 차근차근 따라오면 풀 수 있습니다. 개념 1,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일단 미지수를 결정하세요. 어떤 거를 x로 놓을까? 라고 결정하는데 답에서 물어보는 걸 x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을 세울 거예요. 부등식을 세우면서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두 개를 곱할 건지 더할 건지 얼마만큼 큰지 얼마만큼 작은지 이렇게 잘 관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요. 부등식을 풀어서 답이 나오면 그 답이 진짜 맞는지 문제에 넣어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자, 1차 부등식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팁을 한번 선생님이 주려고 해요. 자,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두 수가 있는데 그 수의 차가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어떤 수가 x면 한 수는 x 플러스 a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작은 수고 얘가 큰 수예요. 그죠? 그럼 두 개 빼볼까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실제로 a죠. 차가 a죠.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a를 큰 수로 두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a가 큰 수가 되어진다면요. 당연히 a 차이가 나야 되니까 큰 수가 x가 된다면 작은 수는 x-a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정수. 예를 들면 1, 2, 3, 뭐 4, 5, 6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는 1 크고 그죠? 얘보다 얘는 2 크죠? 그죠? 그래서 x 둔다면 하나 더 크고 두 개 더 큰 수. 이게 연속하는 세 정수죠. x가 1이면 얘는 2, 3. 3이면 4, 5 이렇게 되겠죠. 1 크고 2 크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가운데 수를 x로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 큰 수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하나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러면 선생님 뭐가 좋은데요? 좋은 게 있어요.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이렇게 됩니다. 합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3x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강추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잊지 말아라. 자, 연속하는 세 짝수거나 세 홀수.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2, 4, 6 이렇게 있다면 얘가 x면 두 개 크고 또 네 개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홀수는 안 그렇습니까? 1, 4, 5 이렇게 홀수가 있다면 얘가 x면 두 개 크고 네 개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짝수다 홀수다 그러면 한 개씩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여기서 또 두 개 더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뭐가 좋다? 가운데 세 개 있으면 가운데를 x로 두면 한쪽은 두 개 크고 한쪽은 두 개 작다. 어떨 때 좋다? 더했을 때 뭐가 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삭제되면서 3x 이렇게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강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어떤 정수를 3배하여 거기까지만 해보자. 어떤 정수를 그죠? 이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를 x로 둬야 되겠죠? 어떤 정수를 3배한대. 그럼 x를 3배 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한대요? 2를 뺀대요. 2를 빼면 어떻대? 2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3x 마이너스 2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28에다가 플러스 2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이쪽은 3x 되고 28 더하기 2 하니까 이쪽은 30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x가 10보다 크다. 근데 10보다 큰 정수들은 엄청 많죠. 11, 12, 13, 14, 15 무한대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10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당연히 11이겠죠. 11 고르면 됩니다. 요렇게만 풀었다고 답이 아니에요.
아까 문제의 풀이 방법 어떻게 있었어? 부등식을 풀고 꼭 확인해 주라 그랬죠.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1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범위만 정해놓지 말고 10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인 11 요렇게까지 써야지 답을 완벽하게 쓴 겁니다. 자, 예제 2번 봅시다.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두 짝수 어떻게 두기로 했죠? 하나가 x면 하나는 두 개 더 크겠다. 그거의 합이 더하면 55보다 작대. 그지? 그런 두 자릿수 중에서 작은 수. 그러니까 x 플러스 2보단 x가 작은 수죠? x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x 플러스 2를 구해야 되는데 작은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수의 의미는 x입니다. 그럼 더하면 x 더하기 x, 2x. 그 다음에 이쪽은 55 쓰고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2x 쓰고 55 빼기 2는 5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눕니다. 플러스 2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2, 2는 4, 2, 6, 12, 26.5 이렇게 되겠네요. 아, x가 26.5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뭘까요? 26.5보다 작은 수. 뭐 고르시면 됩니까? 수직선에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가 26이고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25 이렇게 있습니다. 26.5는 여기죠. 얘보다 작아요. 그죠? 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수가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죠? 그죠? 가장 큰 두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이렇게 실제로 작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26이고 그죠? 그 두 자연수는요 26하고 두 개 더 큰 28이거든요. 근데 뭘 골라야 되냐? 그 중에서 작은 수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26만 답입니다. 그죠? 두 수를 구하여라 했으면 26 x하고 x 플러스 2를 구하는 거니까 26, 28을 구했었겠지만 그 두 수 중에서 작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26만 답입니다. 다음 문제. 밑변의 길이가 10cm인 삼각형, 넓이가 120. 그럼 어떻게 구하냐? 밑변 곱하기 높이, x로 둘게요. 높이 나누기 2. 한 개 12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네. 그럼 얘는 10x 나누기 2 얼마입니까? 5x네요. 5x가 120보다 이상이다. 양변 5로 나누죠. 양수 5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약분 5, 20, 5, 4, 20. 아, x가 24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범위만 구한 거예요. 답은 아직 안 구했어요. 몇 센티미터 이상이니? 그러면 24cm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한 개에 700원짜리 과자와 한 개에 500원짜리 우유를 합쳐서 그러네. 12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 12개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구해야 할 것에 집중합시다. 과자가 최대한 몇 개네. 그럼 과자를 X개로 둘게요. 그러면 과연 우유는 몇 개로 둘 수 있을까요? 전부 12개인데요. Y개?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문자 X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유는요. 이렇게 둘 수 있어요. 12개 중에서 과자 개수 빼면 그게 우유의 개수 아닐까?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X개니까 700 곱하기 X 그 다음에 500원짜리 우유, 500원짜리 우유 몇 개? 12-X개. 그래서 합쳐서 전체 가격이 14,000원 이하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분배 법칙에는 700 곱하기 X, 700X. 그 다음에 얘는 분배 법칙 하기 전에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 동그라미 2개씩 삭제할게요. 100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양변 동그라미 2개씩 삭제할게요.
양변에 플러스 100으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7x. 그 다음에 5 분배할게요. 요렇게 분배하면 60. 그죠? 그리고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x. 그리고 이쪽은 140. 7x에서 5x 빼면 2x. 이쪽은 140 플러스 62 마이너스 60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2x가 어떻게 됩니까? 80 되네요. 그럼 양변 플러스 2로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 전혀 바뀌지 않죠. 그래서 x가 이렇다. 그죠?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40개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 40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40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답에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에 있는 단위도 써주세요. 자, 두 번째.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 이거 만나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자, X1에서 A% 인상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만큼 가격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X1에다가 더 받은 가격 X1의 A% 곱하기 의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앞에 X 있고 X 있고요. 얘는 1이에요.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앞에는 1만 남고 100분의 2만 남고 그죠? 이렇게 문자로 하면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할인됐다라고 하면 X1에서 B% 할인됐다. 그럼 B%만큼 빼준 거잖아요. 가격 돈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그럼 X1에서 X1의 의는 곱하기니까 X1의 B%만큼 할인해 줍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X였기 때문에 X로 양변에서 뽑아내면 앞에는 1 남고 가운데 똑같이 마이너스 뒤에는 100분의 B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예제 5번 봅시다. 원가가 4,200원짜리 물건을 정가에 30%를 할인하여서 팔아서 원가의 4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죠? 이때 물건의 정가는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뭘 X로 둘까요? 정가를 X로 둘게요. 그죠? 정가를 X로 뒀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정가니까요. 그러면 30% 할인을 해줬으니까 70%만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70% 정가의 70%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정가의 70% 그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7이니까 0.7x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판매 가격 요만큼 할인해서 판대. 그죠? 판매 가격이 0.7x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5,0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10,000원이 이익입니까? 아니죠. 10,000원에서 원래 물건을 판매 가격에서 내가 물건 주고 5,000원 주고 샀으니까 5,000원만큼은 빼서 5,000원 남은 금액만큼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원가만큼은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원가의 40% 이익. 일단 원가가 4,2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4,200원의 40% 계산할게요. 4,200원의 40% 계산합시다. 뿅뿅 이렇게 되고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서 420 곱하기 4 하면 1,68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죠? 원가는 얼마입니까? 원가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 4,200원이었으니까 이익금은 당연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판매 가격 우리가 계산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줘야 이익금. 그죠? 내가 돈이 10,000원 있었는데 10,000원을 벌었는데 5,000원만큼 물건 사온 값을 빼서 5,000원만 이익금이다라고 계산한 것처럼 판매 가격에서 내가 물건 사갖고 온 원가만큼은 빼줘야지 내가 오늘 번 돈 이익금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정가가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0.7x 마이너스 4200이라는 이익이 그죠? 예, 1680원, 1680원이라는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원가의 40%가 이건데 4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10 곱하고 10 곱하고 10을 곱해야 돼요. 왜? 이렇게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간단하게 정수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공평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7x 마이너스 4200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것이 얘도 1680원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것. 그죠? 그러면 넘길게요. 넘겨서 계산합시다. 그죠? 요거 계산하면 58,8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x가 58,8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7로 나눌게요. 양변을 7로 나누면 x는 뭐 숫자 7로 그냥 양수 7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어떻게 되느냐? 7, 8, 56, 8,400원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답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얼마 이상이면 되냐? 8,400원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도 좋고요. 돌려보면서 천천히 풀면서 책에다 써주세요. 이거 60페이지에 5-1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는요. 이 동그란 표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만약에 나는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속력 빼고 나머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속력 빼고 나머지 시간분의 거리. 분수처럼 그림에 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 빼고요. 속력분의 거리.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자, 예제 6번 봅시다. 형돈이의 집에서 공원까지는 3km이다. 그래서 형돈이의 집 여기 있고요. 공원 여기 있어요. 파크. 공원 여기 있죠? 총 거리가 3km다.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총 거리가. 그리고 형돈이가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나중에는 뭔가 급했나 봐요. 6km로 달립니다. 그리고 총 움직인 시간은 40분이에요. 그러면 형돈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물어봤으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x로 둬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러면 걸어가는 거리를 x로 둔다면 나머지는 y로 두는 게 아니고요. 전체 3만큼에서 x만큼 걸어갔으니까 3-x 이게 달려간 거리일 거예요. 그리고 총 시간이 40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요걸로 풀면 됩니다. 시간에 관한 문제구나. 요렇게 풀면 되겠다. 속력분의 거리로. 근데 40분은 시간이 아니죠. 시간으로 바꿀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 60분의 40시간이고요. 약분해서 3분의 2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변경합니다. 왜? 시속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분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나중에 분속 몇 미터 그러면 분으로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 4km/h 분의 x 거리 더하기 속력 6km 분의 3-x라는 거리. 그랬더니 3분의 2 시간 이내래요. 여기 이내 보이죠? 이내. 그러면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2시간 이내로 숙제 다 해. 그런 다음에 딱 2시간까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고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4와 6과 3의
최소공 배수 얼마죠? 12를 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 곱해주고 여기도 12 곱해주고 여기도 12 곱해줍니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양수 12를 곱했으니까. 4, 1은 4, 4, 3, 12. 3 곱하기 x는 3x. 6, 1은 6, 6, 2, 12. 여기는 전체에다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냥 3에다가만 2 곱해줄까봐 내가 괄호 친 거예요. 3, 4, 12, 4, 2, 8.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3은 6 분배 2x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문자는 문자끼리 3x 빼기 2x 1x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8 빼기 6 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최대 몇 킬로미터인가? 아 2km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 정답은 최대 2km예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농도에 관한 문제. 여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과학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건 다르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소금물의 농도는요. 전체 소금물의 양. 소금물은요. 소금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합쳐야지 소금물이 돼요. 그죠? 이게 전체예요. 전체분의 그것 곱하기 100. 설탕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설탕물분의 설탕 곱하기 100. 전체분의 그것 곱하기 100.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전체분의 그것 곱하기 100. 자, 5%의 소금물 200g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5%의 소금물 200g. 5%? 100분의 5의 퍼센트만큼의 200g. 계산할 수 있겠죠? 몇 그램 들어있어요? 아, 10g 들어있구나. 5%의 200g. 그죠? 그 다음에 물은 Xg 넣어줄 거예요. 물은 Xg 넣어줄 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소금물 200g이 있었기 때문에 200g에다가 Xg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양이 얼마? 200 플러스 Xg. 전체분의 아까 소금의 양 얼마예요? 전체분의 그것이 소금이잖아요. 이거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농도잖아요. 4% 이하 4% 이하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얘가 전체고요. 전체분의 얘가 그것이에요. 소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나 같으면 100을 어차피 곱하기 100 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분모에 있는 애 곱해줄게요. 요렇게 200 플러스 x라는 애를 곱해줄게요. 양변에다 똑같이 곱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수 약분할게요. 그리고 분배 해주죠. 4, 2, 8, 800 플러스 x 이쪽에는 1000만 남았죠. 그러면 좀 예쁘게 써봅시다. x 넘겨와서 마이너스 x 그리고 1000 넘어가서 800 빼기 1000 하니까 마이너스 200. 뭐 해주면 됩니까? 여기가요. x가 아니고 4를 분배했으니까 4x예요. 미안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x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자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마마 플러스 될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될 텐데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요렇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게 아니고 몇 g을 넣는다? 50g을 넣는다. 이렇게 써주셔야 답입니다. 50g. 그래서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풀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예제들도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 7가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